신동근, 홍영표, 김종민 의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다. 연구과제는 될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는 위험하다.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니라 끝장 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토론회를 제안을 했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기본소득 토론회 필요합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제안입니다. 네. 보통은 자당의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손을 잘 안 대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후보 아직 경선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제 기본소득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이슈를 갖다가 띄워주거나 당의 어떤 그 정책으로 삼기 위해서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네. 결론은 비판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제안한 거니까 이런 토론회 제안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민주당이 더 핫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 4년 동안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이제까지도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은 당의 어떤 기본 정책을 갖다가 새롭게 정하자라고 하는, 그건 진짜 끝장 토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론화도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견제와 비판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 이거는 뭐라 할까요? 글쎄요. 저는 단순한 이재명 견제,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당의 기본 정책으로 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로 선순환을 한다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경선 과정에서 정책의 선순환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네거티브 전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토론이 과연 생산적으로 이루어질까? 네.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듭니다. 그렇군요. 의원은 정책 토론을 제안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저희가 그림을 통해 보여드렸던 의원 3명,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입니다. 공통점은 일단 친문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구친문, 찐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어찌됐건 겉으로는 중립을 지켜온 인사들인데 이들의 얘기를 봤을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평론가님? 우선 정치인이 대선 전국에서 중립적인 정치인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의 진심이 무엇이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의 진심도 파악하기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치인 항상 진심을 좀 가려놓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공히 논쟁의 논박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중차대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친문 일부 세력들이 이 누군가의 대표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이걸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논의를 제안하는 그 자체가 당신의 정책이 좀 비판적이고 수정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도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누군가를 위한,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한 이 발언 혹은 이 토론회 제안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결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전국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명박 당시 후보였던 시절에 2012년이죠. 그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4대강 공약, 결국 그런 논란에 이 충격적 공약을 내세웠던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워서 당내에서 강력한 그 반발에 부딪혔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내세워서 당 내 안팎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한 주요한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대선 정부의 주도권을 끌고 갔다는 점,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이게 공격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을 위한 건지 심지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조건부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이런 입장을 내세운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 논의는 당내 민주당 당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선, 그래서 범야권과의 네. 경쟁 구도로 갈 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충돌 지점이고 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네. 있는데, 현재 이 논쟁에서 야당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친문주 세력들이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길게 보면 네. 이 복지와 관련된 기본소득을 차라리 이참에 조금 더 단단히 공고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도 일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본선에서의 논의, 앞으로 또 만약에 정권을 재창출하게 될 경우 앞으로 복지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각 후보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펴봤더니요.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후보 측 동의한다, 환영한다,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환영한다. 다만 특정 후보와 연계된 제안이 아니었다면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일 텐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찌됐건 환영은 했습니다. 진정성은 없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이 신복지 정책입니다. 이것까지 놓고 토론을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을 키워보자는 걸까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반전 카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네. 지금 당내 경선은 중반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이 정도 타이밍에서 이낙연 후보가 온전히 이 당내 경선 구도를 1대1의 이 2강 구도로 형성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이 안 되더라도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네.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더 반전의 포인트를 좀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뭔가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 문제라는 것은 민주당이 여전히 쥐고 갈 수 있는 주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경선에서 이 토론을 제안하고 또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거의 뭐 매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토론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6명이 한 번에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논점을 일탈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같은 얘기를 동어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네거티브를 하는 식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참에 이 6명의 후보들 중에서도 특정 후보와 이낙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도를 조금 바꿔서 아니면 이낙연이 이재명 지사가 네. 방어를 하고 나머지 후보가 한번 따져묻는 식의 약간 이런 그 토론 방식 자체를 조금 한번 변형을 줘보자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걸 이낙연 후보 측, 이재명 후보 측이 네.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리한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정책적인 아젠다를 던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을 끌고 가는 이런 변형된 토론 방식 네. 뭐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친문 진영과 함께 이런 논의를 좀 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뭐 전문가와의 토론 또는 뭐 1대1 토론 등등 여러 가지 형식에 있어서도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 복지까지 다 넓혀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이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지금 그 후보들 간의 이 토론회에서 네. 지난번에도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딱 기억하시겠지만 보편 선별 논란이었죠. 그래서 송강호 나오고 이선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지금 뭐 여기서도 비판을 했지만 굉장히 1차원적인 논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상급식 가지고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되느냐 수준 정도의 논쟁에서 그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으로 정말 여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한민국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론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토론회가 1차원적으로 예를 들어 신복지 정책이 더 나으냐 뭐 아니면은 기본소득이 더 나으냐 네. 이런 1차원적인 논쟁만 그칠 거라면은 저는 의미 없는 토론회고요. 이 토론을 좀 더 정교하게 확장성을 가진 상대방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본소득 필요하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거냐? 이런 기본적인 토론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정말로 8만 원 수준의 용돈 수준을 줄 거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네. 예를 들면 보완 방법으로 지금 현금성 복지되는 것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비대위원장이 각종 복지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복지에 관련된 토론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먼저 이걸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네. 논쟁을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필요성, 재원,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그 보완책, 기본소득을 정말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으로서의 전환 이런 것까지 네. 양극화 해소의 어떤 핵심적인 방안으로서 민주당이 살을 갖추고 그다음에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무리 따로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필요성 수준의 논쟁만 벌인다면 그건 하나만 한 거다. 그런 점에서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산적인 토론을 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거의 매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씩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라는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복지라든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슈를 다룸으로써 먼저 국민의힘보다 아울러 국민적인 의제를 선점해 나가는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토론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추고 정교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될지 이 부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그 의원들의 제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친문, 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노부터 시작이 됐던 그 계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 전국을 보니까요. 이 친문들의 목소리가 일사불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중립을 지키는 인사가 있기도 하고요. 이제 특정 후보 캠프에 들어간 인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분화가 되는 것인지 내부 분열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우리가 친문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언론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문은 지금 40% 전후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소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친문이에요. 즉 친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들로 얘기되는 정치인들 중에 친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하나는 국민들 소위 말하면은 그 정권 수행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40%에 달하는 적극적 지지층과 국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 지지층과 국민들은 어떠냐? 이미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로 다 분산이 됐습니다. 네. 일관되게. 왜냐하면 친문 직계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이미 다 그 후보를 다 마음속에 정해가지고 이미 다 분산돼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분산이 안 된 세력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물론 일부 이제 캠프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지만 소위 뭐 과거에 부엉이 모임이라고 했던 또는 그렇게 정말 직계로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혹시라도 중립성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까봐 눈치 보고 사실은 이제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걸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적극적인 국민 지지층에서는 분화가 이미 다 됐고 이미 다 반영됐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기본소득 토론에 제안하고 이런 분들 보면 이게 과연 정책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의 정강 정책으로 또는 기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뭐냐? 정권이 소위 재창출됐을 때 또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을 때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선의가 있으면
당의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서 이 정책을 살려나가고 네. 또는 다른 정책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지금에 와가지고 토론회를 제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친문의 분화를 얘기할 네.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분화됐고 소위 배지들이 아직 분화가 좀 덜 됐는데 막판에 이렇게 타는 거 보니까 네. 이거 결국은 주도권을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 당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집단적인 행동 아니냐. 그것조차도 성공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언론이 양상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께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 시리즈, 이제 이재명 지사와는 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기본 시리즈가 트레이드 마크지만 또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뭐 기본소득 등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덕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가? 글쎄요. 그렇게 그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저는 네. 봅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정책의 하나일 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그동안의 대선 후보든 아니면 각종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100%다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당내 경선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선판에서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 공약이 어쨌든 이 현재 형국을 다 끌고 가고 있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선거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토론에 관심을 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화제의 주인공으로 항상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인물이 이재명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는 상황을 결국은 이 기본 시리즈라는 것이 공약의 효과보다는 주목도와 관심, 선거적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을 주고 있다. 특히나 당내에서는 사실 당 지도부나 아니면 친문 일부가 후보의 공약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따질 수 있는 것은 경쟁하는 후보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사실 당 지도부 차원도 좀 애매하죠. 특정 후보의 공약을 당 지도부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정성의 시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적어도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이 기본 시리즈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죠. 실수를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 되고 네. 또 말을 계속 바꾼다라고 하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유권자들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럼 그 지점이 본 경선에서 야당, 범야권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조금 취약한데 하지만 지금 양 진영의 선거 국면을 보면 과연 포퓰리즘에서 퍼주기 정책에서 여야의 구분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